네, 이렇게 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 외교관이 야당 정치인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의 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외교 분야 현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해당 외교관이 다음 주에 이제 귀국을 한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 자, 이번 유출 사건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신호 기자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기밀을 유출한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주한미국 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외교관은 다음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 유출한 것 자체는 시인을 했고 이것 자체는 중대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서서 이제 현장 중계를 들으셨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은 기밀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공익 제보라든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또 학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 학계 모두. 네. 네. 이렇게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그것도 외교관이 유출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통일부 같이 출입하고 있지만 네. 17년 됐고 18년째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엄중하고 심각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출입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 1996년, 97년 어간에 어떤 한 외교관이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 되고 중대하게 취급을 해야 되겠다. 아주 심각하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상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3국 국가 기밀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3국 이제 정상의 통화 내용 자체 그 자체가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것은 한국의 신뢰 수준, 한국의 문명 수준이 최하위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서 앞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양국의 정상 내용을 누군가 유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 정부가 다음에 한국에 기밀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하게 될 거고요. 네.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죠. 중국도 보죠. 북한도 보죠. 일본도 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기서 민감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거나 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민감한 정보를 그 현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관을 믿고 그 정보를 전해주는 상황도 있고 네. 그렇게 해야 안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기밀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뭐 외교부 안에서도 심각한 기강회의로 보고 있지만 기강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오명을 남겼다. 이렇게 오명을 좀. 남기고 이것은 아마도 몇 년 이상 네. 우리 외교에 대해서 외국의 여러 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좀 천박하다라는 평가를 안고 우리 외교관들을 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안에 어떤 명확한 원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경위 조사해야 되고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그러면 그때 네. 일시적인 사건이었구나. 한국 외교관들을 믿을 수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강효상 의원이 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공익제보다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이제 의원의 이제 문제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강효상 의원의
보호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군색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권을 가진 세력의 권력자들이 이제 부정하고 부패하는 상황을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외교 사항은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굴욕 외교를 이제 드러낸다 하는 것이 이제 공익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굴욕 외교도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외교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네. 외교라는 것은 굴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외교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지 굴욕적 외교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공익제보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알 권리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은 뭐 당연히 헌법상 권리인데 그렇지만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도 뭐 법률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내용, 이제 뭐 법률 내용들이 약간 이제 충돌하는 요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굴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가 이제 헌법의 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 말고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우리의 외교 현안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부분도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없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날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지난 15일에 그렇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정보 통신 관련된 기기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게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고 그래서 예. 지난 15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좀 난감한 처지에 있다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미국하고는 군사 동맹이고 또 중국하고는 뭐 경제 교역이 뭐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화웨이 문제를 놓고 이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너무 또 과민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단선적인 접근이고 또 한국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공간이 없으니까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화웨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화웨이 문제가 군사 보안 문제냐? 아니면은 통상 문제냐 이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이 안보 문제, 세큐리티,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뭐 수천억 원이 손해가 나도 이걸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통상 문제가 되면 10원, 20원이라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문제냐 이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화웨이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것이 불거져서 상징적인 하나의 전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이 화웨이 문제가 풀리지 화웨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풀리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정부 당국이 달려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이 걸쳐 있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LG라든가 이런 민간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만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써 한 3가지 범주에서 복잡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뭐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는 일단 복잡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면 네. 결국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사드 파문까지 재현하는 것까지는 좀 이른바 기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 네. 사드 파문에 비유하는 것은 과장된 최악의 조건이 겹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네. 복잡한 요소가 많은데 그럴 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상의 정치 쟁점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드 문제처럼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게 몰아집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둘 중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어느 한편에 서서 네. 다른 한쪽에 대해서 같이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드 파문과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부 당국에서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여론 관리, 여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섬세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외교관 기밀 유출과 미중 무역 갈등 속의 한반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네.